오늘 여러분께 이야기 드릴 내용은 2022년 수능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선 문이과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2022년 수능에 뭐가 바뀌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해 유리한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이과 통합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존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022년부터 달라진 점을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정시가 확대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금 정시 비율이 한 23% 정도 됐거든요. 21년도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정시 비율이 23%예요. 그런데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정시를 40%로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럼 정시를 40% 늘린다는 거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늘리는 거고, 따라서 수시의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자사고나 특목고가 상대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내신보다는 자사고나 특목고는 조금 더 유리해졌을 거고, 일반고나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는 조금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종이나 수시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정시파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조금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 우리가 말하는 학종이죠. 학종에서는 최저 기준이 없는 서울에 있는 주요권 대학들이 많았어요. 그냥 내신이 좋으면 대학을 가기 때문에 거꾸로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수능을 조금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는데, 2022학년도부터 주요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임에도 불구하고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능의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누구나 다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입니다. 두 번째는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줄인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수험생 입장에서 크게 염두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70%, 50%라도 우리는 실제로 EBS에서 체감이 됐다라는 느낌을 정확하게 숫자로 계산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수능이 어떻게 바뀌느냐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선택 과목이 생겼다는 겁니다. 국어에서도 선택 과목이 생겼고 수학에서도 선택 과목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특징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바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볼 때는 절대평가로 바뀌는 건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뭐 아랍어라든가 그런 특수한 언어를 선택해서 약간 꿀 빠는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절대평가 제2외국어나 한문 같은 등급표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과탐과 사탐은 과탐 8과목, 사탐 9과목 중에서 영역 관계없이 2과목을 선택하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탐 하나, 과탐 한 과목이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고, 뭐 상황에 따라서 사탐 2과목 또는 과탐 2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천천히 이제 과목별로 선택 과목은 뭘 선택해야 좋고 그 선택 과목들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이렇게 선택 과목이 2개 있거든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지 선택 과목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총 11문제가 나오게 되며 24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법과 작문은요, 실제로 보면 그냥 독해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그냥 기본적인 국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적게 들 겁니다. 공부량은 확실히 적게 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화법과 작문이기 때문에 국어 영역 시험을 볼 때 지문이 다소 길게 출제가 되고 지문이 많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는 소요 시간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공부량이 적은 대신에 시험 때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어와 매체는 문법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법을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는 공부할 수 있는 양이 훨씬 더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근데 또 반면에 시험에 들어갔을 때 소요되는 시간은 아무래도 문법이다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고1, 2 때 내신 준비를 하면서 문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국어보다는 다른 과목의 시간 할애가 더 필요한 친구들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면 되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든 대학에서는 둘의 차별성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대학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가, 또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가는 구별이 없습니다. 국어 영역을 선택할 때는 둘 중에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하셔도 대학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수학입니다. 수학은 2021년도 수능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게 수학 1하고 수학 2가 공통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의 이 세 과목이 선택 과목이 됐고요. 실제로 문항수는 30문제 중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지, 기하를 선택할지, 미적분을 선택할지 여러분들이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되느냐라는 거죠. 난이도 순으로 봤을 때는 확률과 통계가 가장 쉬워요. 그리고 공부량도 적습니다. 그 다음이 기하와 벡터고 그 다음에 미적분 순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확률과 통계하고 기하하고 미적분을 나눠봤을 때는 확률과 통계와 기하, 벡터 요 사이에는 경계선이 생각보다는 두터워요. 그러니까 난이도 차이가 요것과 요 두 놈은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문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이과는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전국에 이번에 발표한 대학을 보면 문과 계열에서는 선택 과목에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뭘 선택해도 문과 계열은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과탐이나 사탐도 마찬가지예요. 과탐을 지원해도 문과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끔 바뀌었거든요. 사탐을 선택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2022년 수능에는 문과들은 제약이 없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도 문과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학에서 그런 제약이 없는 조건에서 뭘 선택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조금 공부량도 적고 난이도도 쉬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문과생들은 보통 수학 1하고 수학 2하고 확통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과생 같은 경우에는 그럼 미적분이냐 기하 말고 확통을 선택해도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확통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표를 보시면 확통을 선택해도 될 수 있는 이과 대학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메이저 대학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메이저 대학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다면 그 대학들 한번 보실까요? 확률과 통계 말고 기하와 벡터를 선택해야 하는 대학교의 목록입니다. 보셨죠? 이과생이라면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서 반드시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과는 그냥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미적분이냐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기하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근데 이게 유리하다는 것보다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나온 기출문제들의 난이도만 놓고 보면 미적분이 기하보다 어려운 건 정답률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도형을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하보다는 미적분으로 좀 더 많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도형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할만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량이 생각보다 적거든요. 그리고 난이도가 미적분에 비해서 조금 더 쉽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탐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영역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문과 계열의 대학교에서는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과 대학은 여기에 대해서도 제약을 두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과학탐구를 선택해야지 응시할 수 있는 대학의 목록입니다. 생각보다 주요 대학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과생들은 과학탐구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동일한 과목에 1, 2를 허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셨죠?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문과 이과가 통합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통합됐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물론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사탐, 과탐 선택이 자유롭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가형, 나형으로 나누지 않고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과형, 나형의 선택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들이 2022년 대입 개편안이었습니다. 대입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는 어쩔 수 없이 이해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수능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입니다. 그 말은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이 수능을 치룰 거라는 겁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확실한 점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무리 뭔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화이팅 하시고요. 또 앞으로 저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수학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강원TV의 박원이었습니다.